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문정경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 6번째 시간으로 시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차트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시본 시각화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에 타이타니코 히트맵 시각화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여기에서 주제별로 한 7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그 중에 수업 시간에는 한 3개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시본 라이브러리가 우선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시각화 도구는 매플로립입니다. 그런데 이 매플로립이 사용할 때 약간 까다로운 점들이 좀 있어서 이 매플로립과 함께 사용하도록 나와 있는 게 이 시본입니다. 매플로립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래프의 설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고 범례나 값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매플로립과 함께 사용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 임포트하고 별명으로 SNS를 사용하겠습니다. 매플로립도 그렇지만 시본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시본.pyData.org 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첫 페이지고 여기에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데이터셋도 보이고 코드도 나와 있어서 조금 다양한 작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시본 pyData.org 라는 사이트에서 시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점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흩뿌려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흩어진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산점도를 사용합니다. 1.0이나 마이너스 1.0 이렇게 3점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직선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많이 흩어져 있을수록 관계가 적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대각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대각선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키가 점점 커질수록 몸무게가 많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음의 상관관계는 체지방이 많으면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적으면 근육량이 많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걸수록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차트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스캐터 플롯과 히트맵 시각화 그리고 박스 플롯 이 정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본에서 자주 쓰는 데이터셋인데 시본을 임포트 하고 나면 타이타닉, 아이리스, 펭귄, 팁스 이거는 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래닛, 플라이트 이렇게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비행 데이터를 좀 사용해보고 그리고 팁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보고 그리고 타이타니코를 가지고 히트맵 시각화하는 것까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사용을 위해서 한글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런타임에서 세션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매플로립 추가하고, 자, PLT를 사용해서 글꼴을 나눔 바른 고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설치는 끝났고 오늘 필요한 시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시본 라이브러리는 별칭으로 SNS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로드 데이터셋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가 꺼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내가 플라이트라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SNS에 있는 로드 데이터셋 해서 플라이트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거니까 그냥 이름으로, 자, 플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확인까지 해보면, 자, 이렇게 연도가 나오고 월, 그리고 패신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객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자, 먼저 시본 임포트 했고 매플로립도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플라이트에 다 넣었으니까 sns.flight 그 차트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본을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 거니까 sns. 자, 먼저 바 플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우리가 x축이 필요하고 y축이 필요하니까 x축에 사용할 거는 연도,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연도를 사용할 거고, y축의 값으로 사용할 거는, 자, 여기에 있는 패신저라는, 자, 이 값을 y축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셋은 앞에 써줘도 되고 뒤에 써줘도 되는데, 자, 쉼표 한 다음에, 자, 데이터는 flight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plt.show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먼저 크기부터 설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plt.figure big size equal 12,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ig size는 12,3으로 해서 가로로 길게 만들어주고 색상을 선택을 해줄 건데, hue equal 색상의 기준은 연도별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year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엔터를 쳐보면 12.3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hue equal year라고 했기 때문에 연도를 기준으로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레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색상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HSV 이렇게 써주면 색상이 HSV라는 색상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파스텔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파스텔 해주면 파스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범례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범례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PLT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 범례를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레전드라는 명령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plt.legend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 위치를 뭐 왼쪽 상단으로 보내거나 left upper, right upper 뭐 이런 식으로 보내줬었는데, LOC라는 명령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LOC equal 로케이션을 어디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0.0 자, 이렇게 해서 자, 레전드라는 명령으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에서 10%니까 오른쪽으로 한참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0.2 뭐 이렇게 조금 1.02 이렇게 조금만 오른쪽으로 살짝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좀 변경을 해줘도 되고, 10원에서는 LOC라는 이 명령 말고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빅박스 언더바 투 언더바 앵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줘도 됩니다. 1.05 쉼표 1.0. 결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 본 게 바플롯을 만들어 본 거고, 바플롯으로 연도와 승객수를 비교한 이 자료를 보면은 연도가 점점 지나갈수록 승객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월에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지를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X축이 이어가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month를, 월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월별로 승객수가 언제가 가장 많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선택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의 자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고, 지금 이 자료는 X축을 month로 하고, 자, 이게 이제 month가 됐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가 yea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월마다 점점 자료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자료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간단하게 월만 보고 싶다면 이 휴도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X 값과 휴를 똑같이 하게 되면 월을 모두 통합해서 그 값을 가지고 평균으로 자료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아마 훨씬 더 보기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전체 중에 7월과 8월 이때 가장 승객이 많은 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레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잠깐만 화면에 보여드리면, 자, 나와 있는 파레트 이퀄 HSV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원하는 색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레트에, 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 봤는데, 딥이라는 걸 하게 되면 약간 어두운 파스텔 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바꿔볼 건데, 여기에 바플롯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바플롯을 스캐터 플롯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변경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자, 이번에는 KDE 플롯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KDE는 Kernel Density Estimator입니다. 커널 밀도 추정기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자료를 연도로 바꿔주고 데이터 플라이트까지 똑같이 해주고, 여기서는 뒷부분은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값이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도 점점 편차가 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KDE 플롯 말고 이번에는 포인트 플롯이라는 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자, 포인트 플롯이라고 하면 선 그래프에 마커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분포, 어디서 어디까지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포인트 플롯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 플롯을 사용할 때 여기에다가도 휴를 넣어 줄 수 있습니다. 휴 이퀄, 자, 연도로, X축이 연도로 되어 있으니까 연도를 보게 되면 각각 색상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본 라이브러리의 플라이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고, 이번에는
팁 자료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팁 자료는 토탈 영수증 여기에서 팁이 얼마인지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 성별이 있어서 남자가 더 많이 팁을 주는지 여자가 더 많이 팁을 주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팁을 더 많이 주는지 뭐 이런 정보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에서 언제 팁을 많이 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차트를 좀 변경해서 사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잠깐 쉬었다가 와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한번 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ns.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로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이번에는 팁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자료의 이름도 팁스로 한 다음에 확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토탈 청구 금액, 그리고 팁, 성별, 담배 피는지, 그리고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X축은 토탈 빌, 그리고 Y축은 팁,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캐터 플롯으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ns. 스캐터 플롯, 이번엔 데이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팁스, 지금 위에서 받아온 팁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 X축은 토탈 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은 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X축에는 토탈 빌, 그러니까 총 금액을 청구할 때 팁을 얼마로 주는지 해서 이 전체적으로 멀리 보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상승선을 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팁도 같이 많아진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들이 지금 X와 Y의 상관관계만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점이 찍힌 자료들이 시간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를 좀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sds.scatterplot 하고 나서 데이터 팁스를 사용할 거고, X축과 Y축은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hu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위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 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time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점심은 파란색, 그리고 저녁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오후로 갈수록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만 변경을 좀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요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day, 자, 이렇게 보면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요거밖에 4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 제일 많다라고 셀 수는 없겠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토요일이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팁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료들이 X, Y의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날짜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담배를 피는지에 따라서 이 자료들을 조금씩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스모커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면 담배가 피는 사람 yes,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no 해서 자료가 좀 퍼져 있기는 한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모커 대신에 성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hue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성별. 자, 그러면 이렇게 여자와 남자 중에 이제 확연히 남자가 더 많이 주는 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 hue라고 되어 있는 값에 여러 가지 다른 값으로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값으로 변경해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원이 같은 크기로 되어 있고 모양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먼저 변경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는 날짜로 변경을 좀 해보고, 그리고 스타일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퀄 성별. 자, 그러면 날짜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색깔로도 표시를 좀 해주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요거를 동그란 거는 남자, 그리고 X 표시되어 있는 건 여자, 이렇게 해서 모양으로도 이걸 바꿔서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휴를 자, 사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사이즈로 보게 되면 이 사이즈라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 자료 중에서 여기 왜 이렇게 숫자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자, 여기 휴를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을 해 놓고 여기 이 크기, 원의 크기도 이 사이즈로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기준으로 삼을 값은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Shift 엔터를 치면 지금 이 원의 크기가 이렇게 어떤 건 좀 작고 어떤 거는 크고 이렇게 사이즈가 좀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작고 큰 것도 별로 크지 않아서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즈의 크기를 내가 정해 줄 수가 있는데, 사이즈 S 자 이퀄 작은 크기는 20으로 하고 큰 크기는 한 300으로 값을 주고 싶다. 이렇게 값을 좀 주면 이게 비율로 준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어떤 거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어떤 거는 이렇게 6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6까지의 비율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의 값을 지정을 해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원에는 어떤 값을 표시하고 큰 원에는 어떤 값을 표시할 건지를 좀 정해서, 막대 그래프 위쪽에 텍스트를 입력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텍스트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반복문 for x, y. 그때는 우리가 이누머레이트로 했는데 지금은 요 세 가지 값을 토탈 빌, 팁스,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요 값도 그냥 사이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값, y값, 그리고 value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오는 이 값을 압축, 찝으로 압축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팁스 안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첫 번째로 x축으로 나타낼 값은 토탈 빌입니다. 자, 그리고 팁스 y축으로 나타내 줄 값은 팁입니다. 팁.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직접 뿌려줄 텍스트는 이건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다른 토탈 빌 이런 것들은 좀 숫자가 커서 저는 그냥 일단 워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콜론 한 다음에 저 스캐터 플롯 안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 위에 이때 꼭 필요한 게, 지금 이 차트를 그려준 전체 이 값을 스캐터 플롯으로 SP로 받아서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SP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스캐터 플롯에 텍스트. 자, 그리고 X값, 저 위에서 받은 값이죠. X값과 Y값, 그리고 문자로 받은 저 value 값,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이 약간씩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또 정렬이 필요하겠죠. HA equal center 이렇게 정렬해주고, 버티컬도 위아래도 똑같이 센터. 자, 그럼 원 가운데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글자가 저 안에 들어가면 조금 크게 보일 수 있어서 사이즈 이퀄 6으로 조금만 줄여서 들어가도록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 안에 딱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자료의 값들을 바꿔줄 수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사이즈가 아니라 팁 값을 직접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팁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팁이 들어갑니다. 뭐 6.5달러, 뭐 5.65달러 이렇게 되는 거겠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하거나 글자를 조금 더 작게 해서, 자, 그러면 피규어 사이즈를 조금 더 조절해서 좀 넓게 보면, 자, 숫자들이 뭐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별 데이터 시각화 세 번째로 타이타닉 자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타닉 자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sns.load dataset 타이타닉 이렇게 가지고 오고, 타이타닉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 타이타닉은 survived가 생존 여부를 보여주는 필드입니다. 0은 돌아가신 거, 1은 생존한 거, 그 다음에 P 클래스는 티켓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냐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별이 있고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SIB, SP는 sibling, 형제를 얘기하고, 스파우스, 배우자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탑승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ibling, spouse. 그리고 PARCH는 parents, children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두 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fare는 승객 요금입니다. 자, 그리고 embarked port는 승선항입니다. 승선항. 자, 그리고 클래스. 요 클래스는 앞에 있는 P 클래스와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료들, 여기까지만 자료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이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 성별이 누가 많이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표시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이타닉 자료를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도 받아서 타이타닉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equal sns.load dataset. 자, 이것도 타이타닉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볼까요? 자, 타이타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890개 정도, 891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피벗 테이블을 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클래스별로 어떤 거는 3등석, 어떤 건 1등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건 2등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891개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차트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피벗 테이블을 한번 사용했었는데, 피벗 테이블을 사용해서 클래스별로 그룹화해서 이걸 가지고 성별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등석에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를 구분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타이타닉 피벗 테이블이니까, 자, 이름이 좀 길기는 한데 타이타닉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타닉이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피벗 언더바 테이블, 자, 이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값을 뭘로 할 거냐면 index equal, 자, 우리는 여기서 클래스 요걸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덱스는 클래스로 사용하는데 나머지 자료들은 뭘로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열로 사용할 거는 뭐냐, 그러면 columns, 자, equal
성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성별 써주면 되고, 클래스별로 나는 나이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나이를 해봐도 되고, 근데 나이는 너무 그 종류가 많죠. 그래서 아니면 어디에서 탔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성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클래스별로 하기로 했는데, 클래스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함수의 종류를 정해 주겠습니다. egg function equal size. 자, 여기에서 egg function equal size라는 이 말은 클래스와 성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여기에서 승객 수를 계산할 때 등급과 성별에 대한 승객 수가 몇 명인지 수를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쳐보면 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거고, 요 타이타닉 피벗 테이블을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남자, 여자, 성별을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혹시 여기에서 성별이 아니라 나는 생존자로 한번 구해보고 싶다. 그럴 때 survived를 복사해서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죽은 사람의 수 그리고 생존한 사람의 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로 다시 변경을 좀 해 놓고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히트맵으로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lt.title 자, 타이타닉 히트맵 시각화라고 써주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sns.hitmap 이라고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열심히 만들어준 이 타이타닉 피봇 여기는 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기본 값으로 히트맵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첫 번째 1등석, 2등석, 3등석에 대한 내용이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와 있고 여자와 남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값이 없으니까 어떤 게 인원이 많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옵션으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annotation의 약자인 annotate까지만 쓰고 자, 는 true. 자, 그럼 이거는 annotation을 써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는 알 수 없게 이렇게 지수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하려면 포맷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fmt 자, 이게 포맷의 약자이고 데시멀로 사용해라 그러면 d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정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실수로 사용해야 되는 자료다 그러면 .ef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플롯으로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면 소수점이야 자릿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색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색상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자, 이런 색상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VIRIDI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을 선택하려면 cmap equal 자, 이 안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equal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Shift 엔터를 치면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 색상으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색상을 뭘로 할까 이걸 고민을 한다면 자,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C본 사용하고 있는데 C본에서 C맵의 스타일 C맵의 종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맷플롯에서 C맵의 종류 이렇게 찾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색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색들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건 퍼플,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좀 생각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옐로우, 그러면 옐로우가 그냥 다 쓰면 기니까 YL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린, 그리고 블루.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만 대문자, 그 다음 소문자. 그린도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옐로우부터 시작해서 그린, 그리고 블루 이렇게 변하는 색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레드 계열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레드, 그리고 옐로우, 그린 이렇게 해서 언더바 R까지 써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원하는 건 여러분이 C맵에다가 색상의 세 가지 색상의 이름을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고, 인터넷상에서 C맵 종류를 검색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히트맵 시각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 자, 색깔을 선택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C맵이라는 요걸 사용하지 않고 C맵으로 특정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맵 equal sns.cbon.light 팔레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라이트 팔레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전체적으로 색상을 블루로 하겠다. 그럼 블루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as cmap 자, equal true. 자, 이걸 써주면 생성된 이 색상으로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서 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써주고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블루 계열로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핑크 계열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지우고 여기에 핑크. 자, 그럼 이렇게 핑크 계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린 계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라이트 팔레트이기 때문에 밝은 색상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까만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명령어는 길지만 내가 원하는 색상 히트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피벗 테이블에서 어디에서 탔는지 승선항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승선항에서 탄 사람이 몇 번 클래스에 탔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었던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이번에는 이걸 2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인덱스 값이 클래스가 아니라 자, 위쪽에서 승선항을 찾는데 여기도 승선항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줄여서 S 첫 번째 글자들만 사용한 거고, 여기가 실제 승선항 이름이 다 써있죠. 여기 사우스햄턴, 그 다음에 쉘브룩, 그 다음에 퀸스다운 이렇게 이름이 다 써 있으니까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승선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 인덱스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럼은 클래스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함수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타이타닉 피벗 두 번째 확인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클래스별 여자 남자, 클래스별 성별 인원 현황을 봤었고, 자, 지금 만들어진 건 승선항에서 탄 사람들이 어떤 클래스에 많이 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도
사우샘턴에서 탄 사람들이 3등석을 가장 많이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타다 보니 뭐 제일 많긴 하지만 쉘브루에서 탄 사람들이 1등석을 많이 탔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히트맵 시각화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레드로 한번 안 했던 걸로 고쳐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피벗 테이블이 2번이니까 자, 2번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곳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16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나타났던 이 내용이 숫자로 그대로 히트맵 시각화로 만들어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건데, 타이타닉 호가 사고가 났을 때 클래스별로 생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은 인덱스 값을 클래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럼은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잠시 올라가서 여기에 서바이브드로 해도 되고 얼라이브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수를 세는 거니까 서바이브드나 아니면 얼라이브로 선택해서, 저는 얼라이브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자, yes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생존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등석, 2등석, 3등석 별로 어디서가 많이 죽었는지, 어디가 많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등석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136명인데 죽은 사람 80명이니까 많이 생존을 했죠. 그리고 3등석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372명, 굉장히 많이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많지만 3등석에서 죽은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걸 히트맵 시각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히트맵 시각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타이타닉 피벗 3번으로 만든 걸 가지고 할 거고, 자, 블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소수점 이하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D로 한 다음, 자, 보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3등석에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아서 색이 진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C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